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두 달 이상을 끌어온 조국 사태가 제 감으로는 아마 끝을 향해서 서서히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움직임, 특히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사실상 간제 데모죠. 간제 집회,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또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를 주최측, 주최측은 사실상 간제 데모 성격을 띠고 있는 그 주최측이죠. 그 주최측에서 어제 집회를 끝으로, 어제 집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제 집회를 끝으로 일단 집회는 종료를 하는데, 조국 장관을 구속하면은 다시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일단 기렸습니다. 이것은 주최측 뒤에 어떤 이 집권층이 있다고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와 때를 맞춰서 지금 정치권에서 조국 11월 사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에 조국이 마침내 물러난다, 퇴진한다. 근데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다 속셈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차분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조국 퇴진 당분간 없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 조국 본인의 이야기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한 범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용만으로 임명을 안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했고, 또 법 절차에 따라서 조국 장관 본인도 법 절차에 따라서 자기 거취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검찰 수사로 위법 행위가 판정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다 완전히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지 그것이 명백한 혐의가 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정권 말기까지 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조국 두 사람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당분간 조국 퇴진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 상황에서 중대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지율,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입니다. 근데 그 지지율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아차 하고 충격에 빠진 것은 바로 영남권,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또 그 중에서도 부산의 지지율, 민심입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심이 흉흉해진 그 결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차 이 큰일 나겠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가의 바닥에 놔두는 소문이고 정치 분석가들이 그렇게 내다보는 점입니다. 자, 일단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영남을 둘로 나눴습니다.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PK로 나눠서, PK는 지난 선거 때 부산에서만 해도 18석 중에서 총선에서 6석을 가져오고 선전을 했고, 또 경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 다 시장직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이번 총선, 내년 4.15 총선을 통해서 PK 지역은 확실한 정권의 아성으로 굳히고 TK로 동진을 하자, 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TK가 동진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TK로 고립시키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것이 TK 동진도 지금은 거의 무산됐고 PK를 아성으로 만드는 이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동진,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일부에서 교도보를 형성하겠다 그 전략이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영남일보 창간 74주년 여론조사가 있었었죠. 대구 경북 유권자 75%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5%. 4사람 중에 3사람이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22.5%에 불과합니다. 22.5%에 불과하고 거의 5사람 중에 1사람 꼴. 그리고 대구 경북 TK 지역의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은 19%에 머물렀습니다.
한국당이 45.2%입니다. 거의 뭐 2배 이상이죠. 한때는 이 한국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유권자들이 실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과거로 다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 TK 민심은 그렇고, TK는 사실 뭐 기대를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 정권에서. 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런 것을 새로운 문제를 꺼내면서 TK 민심은 악화되는데, 그것을 감수를 하고 PK 쪽에 그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뭐 예비 타당성 면제하는 그런 국책 사업도 상당히 PK 쪽에 많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PK, 그렇게 공들인 PK의 아성 구축이 지금 실패 일부 직전입니다. PK가 아성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권에 부담이 되는 지역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 PK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조국의 고향입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그전에 그 전재수 부산시당,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우리 영입 1순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조국 두 사람에 대한 PK 민심이 날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그 문재인 정권의 향후 구도, 장기 집권 구도, 이것과도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PK 출신이고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 후계자로 꼽혔던 것이 조국입니다. 부산 출신이고 PK죠. 부산 출신이고 앞으로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문재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도였는데, 지금 이 조국 사태를 맞으면서 이것이 전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 카드가 그러니까는 노무현 문재인의 후계자 조국, 이 카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죠. 그러면 이제 조국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인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일단 갤럽 조사의 10월 2주차 조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3%는 43%,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 잘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것이 51%, 이거 전국적입니다. 그런데 정권의 기반인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7%가 나옵니다. 전국 지지율보다 상당히 그 6%포인트 낮죠. 37% 나오고, 부정적인 평가가 57%,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0%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바뀌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그전에는 그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앞서 있었는데 역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7%, 한국당 27%죠. 10%포인트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만 딱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29%에 머뭅니다. 29%. 전국의 37%인데 그보다 8%포인트 적죠. 29%에 머물고, 한국당은 오히려 35% 지지를 받습니다. 29대 35. 그리고 한국당은 전국적으로는 27%인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5%를 받는 이런 상황이고, 또 특히 심각한 것이 하나가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별도로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민주당 부산시당이 그 10월 4일, 6일, 4일간에 걸쳐서 부산의 12곳 지역, 그러니까는 전체 18개인데 그 12곳 지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조사. 그러니까 현재 부산의 현역위원이 그 18개 중에서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곳, 또 현역위원이 아닌 곳 7곳 해서 12곳을 상대로 민주당이 자체 조사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론이 어떤지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못 믿겠다 한 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상 대결을 붙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나올 사람, 한국당에 나올 사람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그 결과가 수치로는 지금 취재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 지역위원장, 그 부산의 지역위원장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전부 고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면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내년 4.15 총선에서.
자, 그러니까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 또 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고, 그 다음에 조국하려고 했는데 조국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구 전략을 써야 되겠죠. 뭐 청와대도 바보가 아닌데 그냥 그대로 쭉 갈 수는 없으니까 출구 전략을 씁니다. 출구 전략이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 정가에서 놔두는 조국의 11월 사퇴설입니다. 근데 11월 사퇴, 그냥 지금 상황에서 11월 달에 지금이나 11월 달에 사퇴시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이 흔들립니다. 지지 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럼 정권이 흔들리죠. 그냥 지금 이 민심, 전국적인 민심 또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격에 의해서 조국이 물러나면은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어제도 모였던 그 서초동에 모였던 그 열성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줘서 그것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쓰되 조국에게 명분을 줍니다. 조국에게도 명분을 주고 서초동 집회자, 열성 지지자들에도 명분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국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국도 이야기했듯이 사법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완료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 많은 욕을 먹어도 끝까지 버틴 이유가 이거였다 하면서 사법개혁 완료를 딱 선언하고 물러나는 거죠. 아마 그 시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물러나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반태진 이야기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그 부분은 별개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사법개혁 완료,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은, 일단 그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필요하지 않는 것, 법무부 훈령이나 검찰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해서 뭐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라 해서 자체적으로 뭐 특수부 축소하고 그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파견검사 원더복귀시키고 또 검찰 포털라인 없애고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정경심 씨가 수에 이루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만들었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수를 하려면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논란이 일어났었죠. 패스트 트랙에 태웠던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 두 가지를 처리를 하면은 사법개혁을 완수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조국이 물러날 수가 있죠. 거기서 명분이 됩니다. 정권 입장에서. 자, 그런데 자, 사법개혁 이 문제로 다시 넘어가면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최장 그 논의 기간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논의 기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돼서 표결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 90일, 지금 법사위 90일을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언제가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표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1월 29일에 됩니다. 내년 1월 29일이 되면은 뭐 11월 달까지 완료를 못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본인들이 이거다 해서 기발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있습니다. 법사위 90일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국회에 본회의 상정되게 각종 법안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막 올라온 법안들이 일단 법사위를 거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사위가 법률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전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법령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자구수정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 법안 체계도 다 법사위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법개혁특위나 그러니까 그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은 이것은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다. 법사위 고유 법안은 그 안에서 벌써 이 자구수정이나 법령 체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사위 안 거쳐도 된다. 그러니까 90일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대로 하면은
10월 29일 당장 이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 전에 사법개혁이 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국이 물러날 명분을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또 벌써 문희상 국회의장이 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며칠 전에 국회법에 따라서 가능한 모든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민주당 요구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출신이죠. 그렇게 되면은 10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서 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 패스트 트랙을 같이 합의를 했던 군소 정당들과 다른 정당들은 지금 선거법이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건과 어차피 그 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패스트 트랙에 올린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그걸로 해서 조국을 물러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명예퇴진이라고 할 겁니다. 이 사법개혁을 완수를 했다고. 물러나게 만들고 아울러 눈에 가시 같은 윤석열도 동반 퇴진시키는 작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권 입장에서는 깔끔한 처리입니다. 다만 이것은 깔끔하게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문제가 남아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적인 문제. 그렇게 되더라도 조국이 물러나고 윤석열이 물러나더라도 어차피 수사는 계속되고 또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재판도 벌써 기소가 돼 있고 그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뿐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지부지 될 가능성은 있죠. 윤석열까지 물러나고 하면은 또 민심이 거기서 좀 여론의 관심이 조금 멀어지면 허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국이 물러나고 윤석열이 물러나더라도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지금 이번 조국 사태에서 제기된 문제들, 반칙, 이런 특권, 불공정, 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